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무역도 안녕하십니까. 엑시마이저 손세영입니다. 요즘 환율 미쳤죠? 수입해서 국내 도소매로 판매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참고로 얼마 전에 1560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환율을 통제할 수가 없죠. 물론 조지 소로스 형님 같은 분들은 통제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지 않죠. 우리 수입업체가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수입 원가 구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어떤 조건이 가장 저렴할까요? 견적서 숫자만 보면 이 조건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입자한테 진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결국 내 창고에 도착할 때까지 비용, 그 모든 비용 누가 내느냐? 정답은 대부분 수입자, 여러분들이 내게 됩니다. 오늘은 수입 원가 구조 그리고 FOB와 CIF의 차이를 통해서 이 비용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소규모 수입업체들, 자영업자분들이 해외 공급업체와 거래하실 때 인코텀즈를 명확히 안 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은 공장에서 한국까지 보내준대요. 배는 알아서 잡아주세요. 통관은 해준다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계약이, 이 조건이 수출 통관이 포함된 건지, 선적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비용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분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 인코텀즈 조건 중에서 최소 FOB 조건 이상으로 계약하시길 추천합니다. 인코텀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인코텀즈. 이게 약자인데요. 인터내셔널 커머셜 텀즈.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국제무역거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 있잖아요. 그거의 국제기구 버전이 있어요. 그건 국제상업회의소, 영어로는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인코텀즈라는 조건을 아예 만든 거고요. 그리고 매년 10년에 한 번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버전이 2020년 버전이에요. 얼마 안 됐죠. 어쨌든 인코텀즈 2020이 가장 최근 버전이고 여기에 11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오늘은 FOB와 CI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인코텀즈라는 게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입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나 인보이스 아니면 PO, 퍼체이스 오더에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코텀즈를 기재하실 때 이렇게 적으셔야 됩니다. 상하이에서 부산으로 FOB 조건으로 수입을 한다 했을 때 FOB 차이나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중국 항구 중에 하나를 특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이 포트 차이나. FOB 조건으로 수입을 하는데 여기다가 한국에 항구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CIF 조건으로 수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CIF 부산 포트가 들어가야 돼요. 상해에서 CIF 조건으로 부산을 수입을 하는데 CIF 상하이라고 적으면 아예 틀린 거고요. CIF 부산 포트 코리아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FOB 조건이든 CIF 조건이든 마지막에 인코텀즈에 버전도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인코텀즈 2020 버전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은 버전입니다. 인코텀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이제 다시 수입 원가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입 원가라고 하면 그냥 그 제품의 가격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크게 이렇게 4가지 원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 원가, 국제 운송료, 세금, 국내 비용. 제품 원가는 말 그대로 그 제품의 가격, 그리고 수출지 내에서의 운송료,
그리고 통관비, 선적지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국제운송료는 운임, 그리고 해상보험료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세금은 수입할 때 관세, 부가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 비용으로는 뭐 내륙 운송료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플러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비용들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비, 인증비, 포장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최종 수입 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유식한 말로 랜디드 코스트, 이 코스트가 한국에 상륙을 한 겁니다. 한국에 상륙을 했을 때의 가격, 이걸 최종 수입 원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원가 중에 수입업자가 직접 줄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국제운송료의 운임입니다. 운임. 그래서 이 운임 가지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FOB와 CIF. 왜 하필 FOB와 CIF로 구분을 하냐 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 수출 통계 낼 때는 FOB 베이스로 수출 통계를 내고요. 수입할 때 관세 과세 가격을 계산할 때는 CIF 조건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 조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행 상품으로 예를 들게요. 여행 상품. CIF는 패키지 여행이에요. 패키지. 그래서 여행사가 플랜을 다 짜줍니다. 그래서 편리해요. 실제로 수입에서도 이 수출자, 셀러가 대부분 거의 다 핸들링을 해줘요. 그래서 편한 반면에 이 곳곳에 마진들이 이렇게 다 녹아있죠. 근데 반면에 FOB는 일종의 배낭여행이에요. 항공권도 내가 찾아, 숙소도 내가 알아봐, 교통편도 내가 알아봐. 그래서 발품 팔고 힘든데 대신에 CIF 조건들보다 저렴할 수 있죠, 금액들이. 이 FOB 조건과 CIF의 조건을 수식으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FOB 가격 더하기 운임 더하기 보험료 하게 되면 이게 CIF 가격이 됩니다. 아까 CIF 가격이 수입 관세의 기준 가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금 US 달러니까 그게 환율을 곱해주면 과세 가격이 돼요. 관세율을 곱해주면 이게 관세가 되겠죠. 여기까지 온 김에 더 가볼게요. 자, 부가세를 구하려면 CIF 가격 플러스 관세, 이거에 10% 하게 되면 부가세가 됩니다. 부가세는 뭐 나중에 매입세 공제나 부가세 환급 가능한 거 아시죠? 제가 지금 FOB 조건을 추천을 드리지만 사실 이게 좀 번거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워더마다 운임 견적 받아보고 부대 비용 이상한 거 없는지 쳐다보게 되고 좀 번거로움이 생겨요. 그 번거로운 일을 대신해 드리는 게 접니다. 혹시 지금 수입하시는 화물 운임이 적정한지, 조건이 괜찮은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이나 링크 통해서 문의 주셔도 됩니다. 현재 쓰시는 포워더 있으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비교만 해보셔도 많은 공부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무역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